저는 이제 안전성 보증에 관한 ITRC 센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안전성 보증 연구센터라고요. 저희 센터에서 또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을 해가지고 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거든요. 그 교육 프로그램 만든 거에 대해 잠깐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작년에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의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에서 대학에다가 연구센터를 만드는 과제를 이제 발주해서요. 저희가 작년에 이제 그 과제를 땄습니다. 상명대학교가 중심이 주관대학은 상명대학교고요. 서울여자대학교, 부산대학교, 경기대학교, 충남대학교 이렇게 학교들이 컨소시엄을 만들어가지고 들어가게 됐고요. 또 참여 기업들도 이렇게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총 12명의 참여 교수가 있고요. 학생을 약 40명 이상 이제 배출해야 되기 때문에 42명이 이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에 연구센터를 만들어서 대학원생들을 양성해서 이제 전문가를 양성하는 걸 하고 또 연구를 해서 중소기업들에게 기술 지원을 하고 산학협력을 하느라는 목적으로 이 연구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인력 양성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런 주제가 이제 안전성이니만큼 이제 소프트웨어 안전성의 보증을 위한 소프트웨어 공학 이론과 실무 역량을 겸비한 인력을 양성해야겠다.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유진범 교수님께서 소프트웨어 안전이냐, 시스템 안전이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이제 소프트웨어 안전에 관한 연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반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라는 학문 자체를 기반으로 두고 거기서 어떻게 하면은 소프트웨어 안전에 관한 연구를 하고 인력을 배출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제를 가지고 처음에 고민을 한 게 이게 이제 학생들이 안전에 관한 사고를 갖고 있느냐, 내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게 나중에 잘못되면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안전하게 만든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 내가 만든 소프트웨어가 어디서 쓰이든지 간에 문제가 일어나지 말아야겠다. 요구사항에 적합하게 이제 움직여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소를 파악하고 그 원인을 제거해서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한 시스템의 사고를 예방하는 게 바로 안전성 보증이다. 그래서 이런 안전성 보증에 관한 개론에 대한 교육도 저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은 소프트웨어 안전성이 어렵다는 건 뭐냐면 사람 중심의 작업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고요. 또 사람이 가지고 있는 논리의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컨트롤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또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같이 심지어는 수백 명이 같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내재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품질 높은 소프트웨어를 만들기도 어려운데 소프트웨어를 안전성을 보증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다 아시지만 소프트웨어는 형체가 인비저블하지 않습니까? 무형의 논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점검하는 것이 되게 어렵습니다. 뭐 오늘 얼마만큼의 일을 했느냐, 1000라인의 코드를 짰다. 근데 그 안에 뭐 버그가 많으면 1000라인 코드 짠 게 아무 소용이 없지 않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 때문에 관리하는 방법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PM들이 굉장히 어렵죠. 비선형의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점검이 굉장히 어렵고요. 이런 이제 소프트웨어 특징이 있을 때 굉장히 소프트웨어를 잘 만든다는 소프트웨어 컴퍼니가 좀 지난 일이긴 하지만 한 1000줄짜리 프로그램을 짜면은 8개에서 한 12개 정도의 디펙트가 있다라는 이런 보고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다루고 있는 소프트웨어들을 쭉 생각해 보면은 자동차 쪽이 이제 거의 1억 라인 가까이 코드가 들어간다 그러는데 그럼 도대체 몇 개의 에러가 여기 내재할 수 있을 거냐 생각해 볼 때 좀 끔찍한 문제가 되는 거죠. 저는 그런 뜻에서 아마 우리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가 이런 자리도 갖고 이제 이런 다 같이 모여서 포럼도 하고 교육을 어떻게 시킬 건가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전 또 이쪽 분야를 같이 하고 있는 연구센터를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반갑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분야별로 안정성 확보를 위한 소프트웨어 공학 기술에 대한 연구들이 이렇게 쭉 일어나고 있습니다. 각 단계별로 이제 어떤 테크닉을 쓰는 것이 소프트웨어 안전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냐 이런 연구들이 이제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거기 보면 좀 전에 나왔던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요구사항, 아키텍처, 디자인, 테스팅, 인테그레이션, 베리피케이션 앤 밸리데이션 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이제 또 국제 표준들을 살펴보면은 또 국제 표준 안에는 각 단계별로 어떤 프로세스들이 일어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정리를 잘 해놓고 있습니다. 요즘 자동차 쪽에 1612가 굉장히 핫하죠. 그래서 저희는 그러면 저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우리는 그러면 이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라는 걸 생각하게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요구사항을 분석한다는 거와 안전 요구사항을 분석한다는 거가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여기서부터 저희는 이제 시작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안전성이라는 거가 들어가면 뭐가 달라지느냐.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예를 들면 저희가 만약에 여행을 간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행에 대한 계획을 짜고 다 같이 여행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 중에 누군가가 안전만을 고려해서 계획을 짜야 한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전체 일정 관리, 우리가 해야 할 작업의 관리, 꼭 보아야 할 것들의 관리와는 다른 뷰 포인트로 여행을 보게 됩니다. 안전만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미끄러운 길을 급하게 뛰어가야 된다거나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이 사람이 막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안전을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지하철 문이 닫힐지도 모르는데 뛰어가서 타는 이런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자기는 안전만을 보게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요구사항을 생각할 때 기능 요구사항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보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세이프티 리ኳ이먼트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혹시 잘못될 수 있는 리ኳ이먼트가 뭐냐. 예를 들면 어떻게 컨스트레인트를 줘야 우리가 그런 걸 막을 수 있느냐. 이거에 포커싱된 요구사항을 뽑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자꾸 나왔던 얘기들이지만 이전에 하드웨어 쪽에서는 이미 안전성 분석이라고 그래갖고 이제 해저드 어널리시스 같은 메소드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작년에 저희가 이걸 지금 시작했기 때문에 작년부터 지금 아까 그 어플라잉 한다는 이런 하드웨어 쪽에서 썼던 세이프티 관련된 어떤 테크닉들을 소프트웨어에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FMEA 같은 걸 어떻게 적용할 거냐인데요. FMEA 같은 거를 소프트웨어에 어떻게 적용할 거냐. 이거 하나만 지금 요즘 저희가 한 1년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왜냐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전부 하드웨어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소프트웨어가 가는 특징으로 바꿔보려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요즘은 저희가 방향을 어떻게 틀었냐면 기존에 있는 그 메소드들을 그대로 적용하려 하지 말고 걔를 그대로 트랜스폼 하려 하지 말고 우리 거를 살려서 쟤네 걸 차라리 유스풀한 거 갖다 끼자. 요즘 그런 리서치를 저희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나와 있는 이런 FMEA니 요즘 아까 레버슨 교수님이 하신다는 STPA, 캐스트 같은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 기법들을 저희가 공부를 해서 자꾸 적용을 해봐야 이제 도움이 되니까요. 안전성에 관련된 이 요구사항을 짜자내는 안전성 분석에 관한 방법을 연구해서 이걸 교육하는 방식이 반드시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안전성 보증을 하기 위해 전체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를 정립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품질 쪽에서는 이제 CMMI가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CMMI에서 보면은 18개의 프로세스 영역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요구사항 하나만 보더라도 요구사항을 엘리시트하는, 요구사항을 도출하는 프로세스 영역이 있고요. 또 요구사항을 관리하는 프로세스 영역이 있습니다. 그 안에 어떤 것들을 갖추어야 되는지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긴 지금 엔지니어링 파트만 나와 있습니다만 엔지니어링에 관한 프로세스도 갖춰야 되고요. 관리 프로세스도 갖춰야 되고요. 또 지원 프로세스도 갖춰야 됩니다. 또 프로세스 자체를 다루는 프로세스 갖춰야 되는데 그런 프로세스들을 각각의 프로젝트 특성에 맞게끔 어떻게 여기에 갖춰야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또 공부가 있어야겠다. 그래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공부한 학생들이 회사에 가서 프로젝트를 하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프로세스들을 자기들이 디플로이 할 수 있겠다. 이거에 대한 교육이 또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안전성이다 보니까 각 단계들이 지날 때마다 이 단계에서 해야 될 프로세스적 활동이나 제품에 대한 활동들을 제대로 수행했는지에 대한 저희가 보통 리뷰나 인스펙션이란 말을 쓰는데 이제 저희는 게이트란 말을 써서요. 각 게이트별로 이 작업이 끝난 다음에 점검해야 할 것들을 나열해야겠다. 그래서 게이트를 만드는 능력들이 있어야겠다. 저희가 보통 QA들이 하는 역할이죠. 각 단계가 지나고 나면은 체크리스트 가지고 제대로 작업했는지를 봐주는 거죠. 근데 저희는 세이프티를 다루고 있으니까 그보단 더 소위 말해서 빡세게 점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게이트라는 걸 만들어서 점검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걸 요구사항에서 하는 게이트, 설계가 끝난 다음에 하는 게이트, 이런 게이트별로의 역할들이 있어야겠다. 전반적으로 단계마다 평가를 해가지고 그 단계에서 그 우리가 요구하는 점수를 받지 못하면 다음 단계를 못 넘어가게 해서 아예 문제가 뒤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될 수 있으면 앞단에서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게이팅을 해야겠다. 이런 안전성 감사 활동에 대한 부분이 교육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우리 가시화죠.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의 가시화를 위해서는 지금 우리 예전에 그 소프트웨어 공학센터가 많이 했던 비주얼라이제이션에서 나오는 안전성 지원 도구 및 활동을 갖다가 많이 해야겠다. 그래서 어떤 도구들을 활용해서 형상관리 도구, 이슈 관리 도구들을 써서 이제 우리가 그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황들을 다 파악할 수 있도록 도구 체인을, 툴 체인을 형성하는 그런 기법들을 학생들이 배워야겠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아무리 우리가 이런 걸 점검을 잘해도 마지막에 제품이 나가기 전에는 반드시 테스팅을 거쳐야죠. 그러니까 베리피케이션 하는 거를 강화하는 그런 교육을 시켜야겠다. 주로 테스팅이겠죠. 이런 교육들을 저희가 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이 외에도 다른 의견들이 있으실 수 있고 아까 유진봉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각 나라마다 또 회사마다 각각의 그 자기들이 보는 비유 포인트가 있겠지만 저희는 이제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학생들을 내보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 체계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면요. 일단은 개론 파트에서 이 정신교육이죠. 우리가 안전성 보증을 하지 않으면 내가 놓치면 이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개론 교육을 시켜야겠다. 그리고 이제 지금의 소프트웨어는 전부 인베디드 소프트웨어죠. 인베디드의 개발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겠다. 우리가 만드는 소프트웨어는 이제 어느 하드웨어인가에 들어가서 어디인가에서 굉장히 라이프 크리티컬한, 굉장히 크리티컬한 곳에서 내 소프트웨어가 쓰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그걸 정확히 이해해야겠다. 개론 교육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각 단계별로의 이제 교육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져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성 분석을 위한 해저드 어널리시스에 대한 이해에 대한 교육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 안에 세부로 들어간다면 이제 사고의 원인 모델 분석하는 거, 해저드 분석의 이해 같은 거 이런 교육들이 이제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좀 전에 말씀드린 2612에 대한 기본 교육, 또 오토모티브 스파이스에 대한 기본 교육, CMMI에 대한 기본 교육. 그래서 학생들이 기본 개론들은 다 알고 있다가 자기가 어느 영역에 가면은 그 특정 영역의 표준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야겠다. 아, 모델들이라는 게 저렇게 만들어지는 거구나. 그래서 CMMI라는 모델의 기본 구성을 이해하고 나고 2612의 기본 구성을 이해하고 나면은 철도에 가서도 그 모델을 보면 여기도 비슷하게 만들어졌겠구나. 61508 같은 큰 그런 이 페어런트 모델을 공부하고 나면은 그 다음 단계 모델을 공부하기 쉬운 것처럼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됐고요. 그리고는 이제 소스 코드의 품질 향상 부분에 대한 교육이 있어야겠다. 그래서 요즘 세이프 코드라고들 이야기하는. 그래서 코딩 표준 및 리팩토링에 대한 교육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게이팅 만드는 기법, 또 툴 체인 하는 기법, 이제 테스팅하는 기법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석사 학생들과 박사 학생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석사 여기 뒤에 잠깐 먼저 보여드리면 석사는 약 45시간의 세이프티 릴레이드 된 교육을 받아야 된다. 박사는 약 85시간 정도의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간을 보시면 저희는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한 8시간, 2612 이해 같은 게 한 8시간 정도 지금 잡고 있거든요. 오토모티브 스파이스 같은 게 8시간 잡고 있고요. 이 정도 잡고서 있어서 이제 소개하는 구분을 갖고 있고요. 레버슨 교수님이 하신 이런 스탬프나 STPA 교육 같은 것도 약 2시간 정도씩 해갖고 저희가 실습을, 교육을 할 생각입니다. 전통적인 사건 모델에 대한 부분도 제가 교육을 할 생각이고요. 각각의 단계 맨 앞에 보면 개론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개론이라는 파트를 통해서 전체에 대한 이해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는 그런 교육 방법을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스코드 품질 향상 같은 부분은 실습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습 같은 거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간을 좀 길게 잡고요. 저희는 이제 미즈라시의 내용을 갖다가 교육할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게이트 활동에 대한 교육들이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툴 체인 부분에 있어서는 형상 관리, 이슈 관리, 이론 및 도구 실습 같은 것들이 있을 거고, 이제 정적 분석 도구를 저희가 이제 구입해서 정적 분석 도구의 이론 및 교육 실습 교육도 제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안전성 베리피케이션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테스팅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마지막에는 요즘 이제 한참 관심을 많이 끌고 있는 휴먼 에러를 고려한 결함 및 문제 예방 기법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뭐 저희 이 안에 있는 코스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만 설명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 걸 봤으니까 이런 걸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많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또 그걸 반영해서 수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